주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자산을 본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각자가 은행이 되는 세상이고 각자가 자산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서로 간에 몰라야지만 탈중앙화가 되는 것이고, 회사도 여러분들 니모닉을 모릅니다. 누구 것인지. 그래서 잃어버리면 회사도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모닉은 간수를 잘 하셔야 된다. 그게 모든 재산권의 주인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기술을 이 회사가 가지고, 이 영리식 증명 기술과 하이브리드 다중계약 기술은 그러면 서로 모르게 해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스스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에 있는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계약이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데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계약을 시키고 이행을 시키게 하는 기술이 다중계약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 기술이 발표됐거든요. 2021년도 12월 달에 페남이라는 포럼에서 이 기술이 소개가 되고, 그 포럼에서 올해의 디파이 기술상을 받습니다. 이 회사가. 그것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그 기술에 주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강력한 제휴를 맺어서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게 2022년 4월에 회사가 설립이 되죠. 이름은 모건 DFSCF라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회사가 등록됐고, 회사 설립점 사본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설립이 됐다. 백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자금 지원을 하고 SCF가 기술 지원을 하고 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모건 스탠리 자금 지원이 1억 달러가 지원이 됐고 1,300억 정도 되죠. SCF가 기술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구조는 모건 스탠리가 33%, SCF가 67%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은 모건 스탠리가 어리고 SCF가 갑이죠. 갑도 보통 갑이 아니죠.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분을 더 가졌으니까. 이 말의 뜻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죠. 왜 그렇게 계약이 됐을까요? 이 기술이 없으면요, 은행은 망합니다. 지금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등장했죠. 근데 기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성능 블록체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은행들이 블록체인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비자 마스터가 하루에 17억 건씩 결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담아낼 수 있는 블록체인이 현재 없습니다. 성능이 못 따라옵니다. 개인들이 만들어서는 가상 자산 거래하는 그 성능의 블록체인 가지고는 금융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망해가면서도 블록체인화 시킬 수 있는 현재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기술이 등장하니까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밖에 계약할 수 없죠.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8개의 생태계를 설계를 했어요. 이걸 좀 지어요. 이 블록체인으로 8개의 생태계를 설계를 했는데, 첫 번째 생태계가 거래소입니다. 핀스왑이라는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요즘에는 중앙집중식 거래소는 잘 안 가려고 그러죠. KYC 인증해야 되고 매우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탈중앙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 합니다. 이 회사도 핀스왑이라는 거래소를 설계를 해놨고, 여기에 대표 BNB 같이 쓰이는 토큰이 핀스왑 플랫폼 토큰 FSP입니다. 핀스왑 플랫폼 토큰입니다. 그 두 번째 설계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페이 결제 시장입니다. 핀페이라는. 우리나라도 각
카카오페이로 인해서 카카오톡이 은행 중에서 1등 거래를 1등으로 올라서 버렸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이 오랫동안 군림하고 있다가 갑자기 카카오페이가 1등을 해버렸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은행 거래를 페이 결제를 통해서 하겠다고 생태계를 만들어놨죠. 블록체인화 시켜서. 여기에 850조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메인넷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제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해놨고요. 그리고 대량 상품 거래, 그리고 공급망 거래 등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거래량이 다 거래 기록 장부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60만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거래하고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장부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 이 거래량이 무려 850조가 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0.2%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1조 7천억 수수료가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건 스탠리가 만든 회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핀비일이죠. 핀비일 요거는 전 세계 어음거래, 수표거래를 블록체인화 시켜서 이 생태계에서 거래하겠다고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수표 어음거래. 그리고 네 번째가 PIN-EX, 익스체인지라는 뜻이겠죠. 선물거래, 전 세계 선물거래 시장을 여기 담겠다. 블록체인화 시켜서 파생상품 거래를 여기 담겠다고 만들어 놓은 생태계고요. 다섯 번째가 PIN-SBT.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 기업 신용 또 개인들 신용을 평가를 해서 블록체인화 시켜서 여기에 담아서 거래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거래.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핀박스. 세상의 모든 컨텐츠나 웹 3.0 소셜 플랫폼이라고 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여기에 블록체인화 시켜서 담아서 거래를 시키겠다. 웹 3.0 소셜 플랫폼. 그리고 각종 컨텐츠 등을 여기에 담아서 거래를 시키겠다고 만들어놨고요. 일곱 번째가 핀소움. 이거는 차세대 게임 디파이고 메타버스 등등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여기서 거래를 시키겠다. 차세대 게임 디파이. 예, 요거를 거래를 시키겠다. 그리고 이런 모든 거래를 하려면 달러와 같은 기축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USDT 같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가상화폐 시장에도 USDT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USDT가 USDT BP20이 있고요. 또 트론 체인에도 USDT TRC20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FUSD라는 명칭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놨고, 이거는 우리 회사 자체의 체인인 FRC20 채널을 통해서 거래를 시키겠다고 설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8개가 앞으로 모든 금융이나 이런 게 다 담길 수 있도록 이 회사가 설계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특히 이 거래소는 올해 유저 수억 명을 담아서 내년에 나스닥이 이 플랫폼 자체를 상장을 시키겠답니다. 나스닥이 상장이 되려면 자본금이 요건을 맞춰야 되겠고, 재무제표 그리고 유저 수가 중요한 것이죠. 1억 명을 넘겨서 일단 상장을 하겠다. 이게 회사의 올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핀페이 결제량도 현재까지 쭉 이어가고 있고, 요거는 올해 내년에
뭐 3년, 4년, 5년 흘러가면서 세상이 다시 한번 바뀔 것이다. 옛날에 바이낸스 체인이 BNB가 등장한 이유는 이더리움 체인을 쓰다 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중국 사람 짜오장펑이 독자 체인을 하나 만들었죠. 근데 수수료가 이게 4,000원 받을 때 건당 13원 받으니까 사람들이 수수료가 워낙 싸니까 몰려왔죠. 그 리더께서 좀 피곤하신 모양이에요. 힘들었어. 네. 요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까딱 잘못하면 패가 망신하고 까딱 잘하면 대박이 납니다. 근데 대박 나기 쉽지 않죠. 근데 그거를 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설명을 할때 집중을 해도 헷갈립니다. 근데 약간 집중 안 해버리면 마치고 나면 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한 시간을 쓰시니까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 어쩌면 인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BNB가 사람들이 이더리움은 보안은 좋은데 이건 보안이 조금 약해요. 약해도 수수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100원 했었어요. 100원 한 개. BNB 한 개 100원에 성공했거든요. 6년 전에. 근데 이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쫙 올라갔죠. 몇 배나 올라갔을까요? 9,100가 올랐습니다. 1억을 여기에 넣었으면 9천억이 되어 있을 것이고 9천만 원을 넣었으면 900억이 되어 있겠죠. 지금. 네. 물론 들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팔아먹. 왜냐면 그때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 들고 있냐면 그 당시에 100원 주고 1,000만 원을 사놓고 잠깐 넘어져가지고 기억이 상실됐다가 용기가 깨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계속 들고 갈 사람은 제정신으로 들고 가죠.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할머니들. 뭘 했는지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어디 찾았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갔겠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성능도 좋고 수수료도 100배가 더 저렴하고 보안도 더 우수하고 속도가 월등하게 빠른 그런 시스템에서 FSB라는 BNB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 토큰이 하나 지금 나온 겁니다. 그거는 가상화폐 시장이고 금융시장입니다. 요게 이렇게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300배. 나스닥이 상장되고 나면 뭐 또 더 가겠죠. 근데 이게 BNB보다 못한 점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못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수수료는 100배가 더 싸고 보안은 더 우수하고 속도는 더 빠르고 또 세계 최초의 금융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시스템의 가스비 거래 수수료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로 오겠죠, 이제. 다 오겠지. 오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몰려들면 올라가는데 이게 1달러에 출발을 했어요. 총 100억 개지만은 소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마케팅은 합법입니다. 전 세계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0불을 기부를 했을 때 그 대가로 FSB라는 토큰을 공짜로 받아요. 근데 공짜로 받은 토큰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의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EC 미증권거래위원회도 시비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스닥 상장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이냐? 100억 개지만은 마케팅을 통해서는 50억 개만 보급이 됩니다.
20억 개는 유동성 채굴 방식으로 보급이 됩니다. 15억 개는 랩스사를 통해서 보급이 되고 10억 개는 기술팀 기술 연구 비용으로 씁니다. 5억 개는 마케팅 하는데 프로모션을 약간씩 걸어서 또 행사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이게 점점 하루에 매일 3% 정도는 기본적으로 오르고요. 3%에서 4% 정도가 올라갑니다. 한 달에 100% 정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한 달에 100% 올라가는데요. 지금은 마케팅이 초기라서 한 달에 100% 올라가지만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200%, 300% 오를 수가 있습니다.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 이제 글로벌로 시작이 되는데 시작을 했고 지금 58일째가 경과하고 있어요. 58일째가 경과하고 있는데 얼마로 올랐냐면 지금 현재 2.75달러 정도로 상승을 해 있습니다. 요때 구매한 사람은 요때 1억을 구매한 사람은 지금 2억 7,500이 돼 있을 거고 단 58일 만에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하고 다른 점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 전량 현금화가 가능하다. 락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 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금융 플랫폼 회사들이 락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나도 안 있어요. 못 거기 찾아요. 팔면 다 락 그렇지 않습니까? 상장하면 올라갈 것이다. 하나도 못 찾고. 개소리 하면서 팔죠. 예, 맞아요. 상장하고 나면 다 폭락해 버리고. 그렇죠? 예. 근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락이 없어요. 오늘 구매해서 내일 전량 현금화 시켜도 관계없습니다. 수익이 얼마 발생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이때 한 40만 개를 샀어요. 40만 불이죠. 지금 얼마 되니까 100만 불이 넘었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2.75달러인데 연말까지 300달러를 넘어서 성장하면 9,000배를 따라서 쫓아갈 거예요. 이렇게 안 갈 이유가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최고고 수익률도 최고고 그 다음에 회사의 안정성도 보시다시피 최고다. 근데 지금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매출의 절반을 제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매출의 절반을 지원해드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출의 절반을 지원해드리면 이게 어떤 수익률이 나는 겁니까? 곱하기 2하면 되죠. 네. 곱하기 2하면 되죠. 네. 제가 조금 설명하다 3,000%로 빠졌는데 백스를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백스에 여기까지 뭐가 스탠드 지어져. 또 백스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쭉 가봅시다. 2022년 4월에 모건 스탠리하고 요 XCF가 합작해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에. 자,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돼서 이 생태계를 쭉 같이 설계를 해서 만들어 오다가 4월 달에 이 회사를 설립해서 만들어 오다가 2023년 1월 달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가 발표하기로 중동의 왕실에서 10억 달러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18%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작년 1월에 발표를 했죠.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지분을 18%를 가져갔다고요. 백스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스에 이게 딱 기록이 돼 있다고요. 모건 스탠리와 같이 만들었다고도 백스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백스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싱가포르로 바로 날아갔어요. 싱가포르에 운영본부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직접 마케팅하지 않습니다. 모든 마케팅 관련은 싱가포르에 운영본부를 두고 싱가포르에 운영본부를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날아가서 중동의 왕실에 누가 1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물어보니까
중동의 5개 왕실에서 각 2억 달러씩 투자를 했대요. 지금도 물어보면 뭐 그 다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5개 왕실에 누가 했어요 하니까 그거는 나스닥이 상장되면 할 것이다. 이렇게. 컨피덴셜. 그러면 5개 왕실 해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예. 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뭐 등등에서 했겠죠. 그 다 그분들 집안들 아니에요? 같은 집안들이죠. 지금의 그 중동 왕실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빈살만이. 그럼 대장이 모르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빈살만이 개입이 돼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빈살만이 투자했을 수도 있어요. 예. 왜? 빈살만은 지금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름을 판에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기름까지 못 씁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것이 기름을 쓰지 말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름 이제 못 쓰게 돼 있어요. 기름으로 플라스틱 하나도 못 만들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예. 그런 세상이 오니까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 도시를 두바이를 건설한 거예요. 홍콩처럼 금융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두바이를 건설했죠. 네.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전부 두바이로 다 와서 금융하고 있거든요. 대박이 나니까 지금 뭘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옴시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네옴시티에 지금 건설이고 뭐 우리나라 50대 기업들 다 출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받으려고. 마이닝 시티 다 건설하고. 그 도시에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냐 이게 딱이잖아요. 그거는 추정할 뿐이지 빈살만이 투자했다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 플랫폼은 대박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고 여기는 백세에는 없고 회사에서 발표를 하기를 2023년 9월 달에 중동 왕실에서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예요.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대요. 추가 투자하면서 이 회사를 홀딩스 회사로 구조조정해버렸습니다. 한 개 회사가 아니고 기술법인은 미국에, 투자법인은 마샬에, 재단본부는 바이낸스 본부가 있는 케이먼 아일랜드에 이렇게 딱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분 변화는 없는데 회사가 분리됨으로써 지배 구조를 여기서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분은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이 지분은 무슨 지분이냐면 나스닥 상장했을 때 주식 지분입니다. 주식 지분인데 요거를 10억 달러를 투자할 때 모건 스탠리가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모건 스탠리는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결정권은 SCF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SCF는 내년에 나스닥 상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했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한테 4억 달러를 주면서 대출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대출시켰다고 4억 달러를 주면서 대출시켰다고. 근데 대출됐다고 보지 않죠. 어딘가에 있다고 보죠. 그리고 지분은 이렇게 됐고 그 대신 유저들한테 30%를 지분을 주겠다. 나스닥 상장에 기여하는 유저들한테. 그리고 SCF가 52%. 그렇게 구조조정이 됐다고 백스에는 없지만은 싱가포르 운영본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PPT에도 이 내용이 요 정확한 지분 구조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만 여기까지는 백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5년도에 내년에 나스닥이 상장됐을 때 상장 주식 지분입니다. 주식 지분인데 요 유저들은 지금 FTH라는 토큰으로 지금 채굴을 받고 있습니다. 채굴 유저들은. 근데 이 FTH 토큰은요, 아직까지는 토큰이죠. 이 토큰은 상장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게 한 개가 지금 10만 불이 넘어요. 비트코인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여기 주식이 나중에 전환이 될 거예요. 저도 조금씩 채굴 때가 들어옵니다. 요거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월 달에. 그래서 이렇게 구조조정이 됐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는 은행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백세, 웰스파고 은행하고 HSBC 은행하고 CT은행하고
골드만삭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백스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이름들이 관계없는데 백스에 올릴 수 있습니까? 올립니다. 올리면 절단나죠. 관계없는데 이런 거 올려놓고 사과면.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기존 은행들이 하는 전통금융에서 앞으로 블록체인 금융인 탈중앙 금융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백스에 이 정도 적어놨다면 거짓이 있을 수 없겠죠. 이게 지금 전 세계 뉴스 보도도 많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동영상 자료도 가지고 있고 이게 전 세계 지금 100개국 유저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현재도 20, 30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 감히 이런 거를 올려놓고 없는 사실을 올려놓고 사업할 강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럼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이제부터. 그래서 2025년도에 또 백스에 적어놓기로는 전 세계 유저 수억 명을 이 핀스왑, 바이낸스보다 커질 핀스왑 거래소에 담아 내년에 나스닥 상장하겠다. 이렇게 적어놔요. 2025년 나스닥 상장. 자, 여기에 이제 투명하게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사는 계속 이 메인넷이 등장한 지는 작년 6월에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글로벌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사실이라고 추정을 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죠. 좀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누가 지분을 갖고 있고 이게 나사 상장되면 다 오픈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백스에 있다. 그렇다면 사업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저는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갖고 노는 블록체인은 어떤 블록체인이고 지금 이 블록체인은 어떤 블록체인인지 서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체인하고 이더리움 체인하고 대표적인 체인들이죠. 세계 3대 체인 아닙니까? 바이낸스 체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SCF 체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술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백스에 오픈되어 있고 블록체인 기술 성능 비교죠. 첫 번째 비교해 탈중앙 금융에서는 첫 번째 비교해 볼 게 보안이 비교 대상이죠. 보안이 보안을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체인 보안이 좋다고 다들 인정합니다. 이 바이낸스 체인이 보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안이 좀 안 좋죠. SCF 체인 보안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교해 볼 게 속도입니다. 은행에 갔는데 한 1시간씩 기다리게 하면 짜증나죠. 한 2, 3분 만에 5분 만에 탁 처리를 해줘야 고객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1초에 몇 건을 처리해낼 수 있는 체인이냐. TPS라고 부르죠. 트랜잭션 per second. 비트코인 체인을 사용하면 1초에 7건 처리가 됩니다. 이더리움 체인은 1초에 18건밖에 처리를 못하는 체인이고 바이낸스가 100건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SCF 체인은 7,500건을 처리를 합니다. 초당. 핀 체인이 초당 8만 건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억, 30억 건을 핀 체인을 걸어주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자, 마스터카드 17억 건을 소화해낼 수 있는 체인은 보안도 좋으면서 속도가 빠른 체인은 SCF 핀 체인밖에 없다. 속도는 올릴 수 있어요. TPS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비교해 볼 게 수수료죠. 비트코인 체인으로 이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으로 물 1,000원짜리 한 병을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14,000원 나옵니다.
건당 수수료가 비트코인 체인을 쓰면 14,000원 정도 나오고요. 한국 돈으로. 이더리움 체인을 쓰면 4,000원 정도 수수료가 나오고요. 바이낸스 체인을 쓰면 14만 정도 수수료가 나오고요. 우리 SCF 체인을 쓰면 0.13원 정도 수수료가 나옵니다. 바이낸스 체인보다 100배가 더 저렴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이 체인을 쓸 이유가 단 1도 없다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신상에 좋죠. 네,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거래 시간. 거래 시간은 결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비트코인 체인을 쓰면 30분에서 1시간 기다려야 결제 떨어집니다. 이더리움 체인을 쓰면 5분 정도 기다려야 결제 떨어집니다. 바이낸스 체인은 75초, SCF 체인은 단 3초 만에 결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내 이익을 위해서 SCF 체인으로 이동해서 거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쓰이는 그 거래소에서 쓰이는 BNB 같은 토큰인 FSP 토큰은 9,000배를 못 넘어설 이유가 단 1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 비교를 해봤고요. 그래서 요 체인 정도는 돼야 금융에 쓸 수 있다. 이거는 금융에는 못 쓴다. 그래서 이걸 고성능 체인이라고 부르고, 성능만 좋다고 해서 금융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하이브리드 영지식 증명서 하이브리드 보안 기술이 있고, 성능 좋고 보안 기술이 좋아도 전문가가 없으면 설계가 안 되죠. 모건 스탠리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이 회사하고 비교할 회사, 전 세계적으로 어느 회사가 있을까요? 블록체인 기술 회사 중에서. 어디에 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수익성, 황금성, 안정성을 골고루 갖춘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플랫폼으로 등장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돈 벌기가 어렵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바이낸스를, BNB를 되돌아보면 돈 벌기가 어렵지 않다는 결론. 그래서 이 거래소에 이제 사람을 모으면 FSP는 올라가는 겁니다. 모으는 방법은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FSP를 앞으로 소유를 해야 되는데, 요 BNB가 있다고 칩시다. 아까 설명드렸죠. 9,000배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FSP도 1달러에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연말까지 300배가 목표거든요. 연말까지 300배가 목표거든요. 1달러에서 300달러까지. 내년에 나스닥 상장하면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000불을 투입을 했어요. 10,000 USDT를. 그러면 1달러짜리 10,000개를 받았겠죠. 요게 이제 58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58일 후에 얼마로 올랐냐면 1달러짜리가 2.7달러 정도로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 나옵니까? 한 3,400개 정도 받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떨리지니까요. 그럼 이 추세로 가면 한 달 지나면 100%가 오를 거 아닙니까? 하루에 3%, 4%씩 올라가니까 한 달이 지나면 5.4달러로 올라가면 FSP를 1,700개 받을 거 아닙니까? 절반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8달러로 또 한 달이 지나서 10.8달러로 올라가면 850개입니까? 그럼 한 달이 더 지나면 21.6달러로 올라가고 나면 425개입니까? 그러면 43.2달러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12.5개입니까? 그러면 86.4달러로 올라가면 몇 개입니까? 106.25개 아닙니까? 106.25개. 그리고 172.8입니까? 그러면 50
52개 맞죠? 여기 340 5.6이 되겠죠. 그럼 26개입니다. 네. 26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다음 달에는 13개 받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네,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한 달에 100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케팅이 좀 폭발하는 날이 오면요. 이게 급등은 순식간에 가버리겠죠. 그래서 9,000배를 목표로 하되 회사는 겸손하게 올 연말까지 300배 정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케팅이 폭발하면 마케팅 보너스를 많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너스를 출금을 해놓은 만큼 그 가치만큼 소각이 일어나요. 갖고 있는 걸 주고 출금해야 되거든요. 주면 소각되거든요. 소각비율이만큼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 마케팅 폭발하면 많이 인출이 되면 많이 소각이 되고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쭉 간다는 거예요. 이 마케팅은 특별한 마케팅이에요. 다른 데서는 락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완전히 다 풀어놓고 언제든지 현금 인출하면서 가는 겁니다. 상장은 어느 순간 소각이 어느 순간 일어나면 상장이 되는데 상장되더라도 폭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이미 인출할 사람 다 인출하면서 갑니다. 그렇죠. 이 마케팅 기법은 특별한 기법이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기법으로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고 가격은 수익률은 최고고 이 사람이 들면 들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사람이 모여들고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10,000불을 투자를 했으면요 다음 달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만 달러, 4만 불. 20,000불이 되는 것이죠. 주잖아요. 10,000불 또. 그 다음 달에 30,000불이 됩니까? 30,000불. 4만 달러요. 계속 배수로 올라가면 네. 그럼 그 다음 달에 80,000불이 되는 거예요? 몇 달 걸렸습니까? 남불이 80,000불 되는데 몇 달?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그럼 160,000불 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너무 숫자가 놀랄까? 너무 놀랄 것 같았어요. 잘안 쓰는데 오늘은 손님들을 깼습니다. 대법원 신부들이 오셔가지고 기절하시는 거나 이렇게 안 하시죠. 그때 제가 이 10,000불을 서비스를 집어넣어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4만. 20,000불 매출이 들어가고 20,000불부터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3만 불이에요. 20,000불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예. 20,000불부터 출발해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달에 4만 불. 바로 4만. 그럼 20,000불 출발. 네. 다음 달에 4만 불. 4,000불. 그 다음 달에 8,000불. 그 다음 달에 12. 16. 몇 달 걸렸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게 따라올 그게 없죠. 이렇게 가더라도 회사가 과부하가 있습니까? 없어요. 과부하 없습니다. 이렇게 가더라도 과부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네. 돈 버는 일에 관심 없으세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역사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이 메인넷이 등장하기까지 파란만 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이 메인넷이 등장하기 전에 이 회사는 기본적인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핀톡이라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이 메인넷이 나오기 전에 핀톡이라는 걸로 출발했는데 이때는 얘기 들어봐요. 어떤 마케팅이냐면 빌려가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서 하루에 1% 이자가 나오는 시스템이었어요.
쭉 하니까 전 세계 100개국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발표를 했으냐면 공지사항에 6월달이 되면 우리 회사의 메인넷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채굴을 해서 노드 채굴 형식으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고지를 해놨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데일리 받는 게 정신이 팔려서 막 감아가지고 갖다 보니까 노드 채굴로 딱 옮기니까 코인이 채굴되기 나오거든요. 그 코인이 당장 USDT로 나오면 좋은데 아직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USDT를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가치가 지금 61달러에 한 개 61달러 가치로 돼 있지만은 USDT로 지금 당장 출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은 메인넷이고 이 8개의 생태계를 돌리는 메인넷 코인인데 개수가 8억 4천만 개예요. 이거는 SCF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채굴을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노드를 통해서 채굴을 해야 되는데 100년 동안 비트코인처럼 100년에서 200년 동안 채굴을 해서 반감기 있고 4년마다 반감기 있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채굴을 해야 되는데 노드를 가지고 채굴을 해야 돼요. 이 노드가 몇 개냐면 만 개의 노드였어요. 처음에 만 개의 노드로 채굴을 해 가져가야 되고 노드 한 개에 얼마냐면 노드 한 개에 13억 요렇게 이제 노드 채굴권을 다 줬어요. 그리고 채굴 지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여기까지는 알아요. 요 뒤에 거를 모른다고 그 사람들. 여기까지 아니까 61달러가 USDT를 안 나오니까 회사를 욕을 해요. 망했다 그래요. 던지고 다른 거 구멍가게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이 회사 놔두고 지금 구멍가게들 앉아있다. 그 구멍가게는 몇 달 있으면 없어질 회사들이 대다수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알면 또 온다고요. 그 지갑이 몇 개냐면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에 6,500만 개의 지갑이에요. 이게 깨어나고 있어요. 이게 깨어나버리면 단숨에 전 세계 1등 탈중앙 거래소가 되고 바이낸스를 곧 넘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드 전환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회사는 이렇게 한다고 백스의 계획대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주목을 안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메인넷이 딱 6월 달에 나오고 나서 스테이킹이라는 사업을 출발했어요. 스테이킹 이자는 월 42% 정도 줬어요. 이자를. 그러니까 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 전 세계 100개국으로 쫙 진행되는데 중국에서 매출이 60%를 차지했어요. 중국 매출. 말레이시아가 한 10% 정도. 나머지 국가들 다 합쳐서 한 30% 정도. 한국은 1% 2% 정도. 쭉 진행했는데 중국에서 사건이 하나 터져버렸어요. 중국에서 행사하고 막 호텔에서 행사하고 난리하니까 공안들이 와서 너 뭐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내 같은 사람들이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이 10,000불, 20,000불씩 들어왔었어요. 하루에 매일 들어오니까 공안들이 걔를 데리고 가서 야 니모닝 내놔. 너 니모닝 안 주면 너 평생 감옥에 있을게 할 거야. 니모닝을 뺏어서 지가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고 그게 전 세계 열심히 일하는 수익이 전부 공안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어쩌겠어요. 그걸 안 뺏기려고 다 산속에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안 되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중국 시장이. 6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개판이 되고 돈은 돈대로 공안들은 들어가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끊어버린 거예요. 끊으면서 중국 회원들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발표했고 그때 또 한 번 또 더 장갔다고 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때 투자한 사람들한테 노드를 2,200개를 더 만들어줬어요. 그게 2,200개가 더 만들어졌고 총 노드 개수가 12,200개가 됐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요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현재 지갑에 다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내년에 나스닥 상장하면 요거 61달러가 아니고요. 610달러, 6100달러 갈 수도 있습니다. 요게 매일 체결돼서 현금으로 USDT로 다 출금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생태계가 안정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되지만 곧 USDT로 다 출금됩니다. 내년에 나스닥 상장하면 이 사람들 다 대박 납니다. 근데 90%가 망한 줄 알고 있어요. 제 설명을 안 듣는 사람들은 다 망인 줄 알고 있다니까. 구멍가게 앉아서 욕하고 있다니까 해서. 맞아요. 정보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강남에 있는 구멍가게들 다 합해도 이 회사 하나 안 나옵니다. 전 세계 이 회사보다 큰 규모의 블록체인 생태계는 없고, 자 SCF에 대해서 SCF 체인에 대해서 구글에 물어보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구글 챗 GPT에 물어보면 됩니다. 구글 챗 GPT는요 전 세계 최신 정보들 모아서 정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구멍가게들은 물어봐도 답을 안 합니다. 전 세계 최고 똑똑한 인공지능이 맞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안정성은 갖추었다. 수익률은 봐보세요. 몇 프로? 하루에 3%씩 오르면요. 제가 요걸 지원을 해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줄지 몰라요. 지원해주면 하루에 6%가 오르는 겁니다. 데일리가 6%가 나오는 거라고요. 안정성까지 갖췄고 황금성까지 갖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FSP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요 가격대에서 오늘 또 오를 겁니다. 한 3% 정도. 그래서 시급하다. 자, 모두가 해피해질 수 있는 블랙이죠. 누구 피해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해피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출을 할 때는 이제 일정 기간이 되면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줄 것입니다. 회사는 우리 거래소가 가장 성능이 좋고 가장 큰 거래소고 금융거래소고 우리 거래소가 가장 큰데 자꾸 다른데 조그마한 구멍가게 상장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래 상장시켜줄게. 뭐 쿠코인 거래소도 상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게이트.io 뭐 OKEX 상장시켜줄게. 상장은 지금 시키면은 지금 당장 상장을 시켜버리면 마케팅 안 해요. 전부 HTS 보고 샀다 팔았다 그거 하려고 하지. 유저가 안 모여요. 지금 돈이 바뀌니까 상장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수당으로 바로 바꿔내니까. 그럼 열심히 일을 하니까 수당이 생기고 수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수당 이름이 핀스왑 USDT라고 FSU입니다. 이게 1달러 스테이블 수당 계산하는 용 토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FSP 1대1 가치로 2를 뽑아냅니다. 수당이 1000불이 있으면 1000 FSU가 있으면 요거 올라온 것 중에서 1000불어치 FSP만 갖고 오는 거예요. 1000불어치가 여기 이제 850개 같으면 85개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 만불 가치라고 하면 1000불이시면 85개가 나와서 2000불이 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지는 즉시 요거 두 개는 소거되는 만큼 올라가요.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투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사고합니다. 과부하는 일절 없습니다. 회사는 계속 마케팅 진행되거든요. 매출이 들어오는 거에 수당이 총 한 87% 불려버린다 그래요. 수당 포함해서 소각 비용이나 이런 이벤트 비용 포함해서 87%가 풀어진다고 합니다. 회사가 돈 가져가는 게 없어요. 마케팅 수당대로 풀어버리고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는 시스템이고 회사가 오랫동안 장기 롱런할 만한 마케팅, 안정성과 수익성과 황금성을 다 갖춘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많이 출금해내 가면 갈수록 많이 소각이 되고 많이 소각되면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케팅까지 설명드릴까요? 네. 네. 마케팅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간단합니다. 추천 마케팅은 유니레벨이고요. 유니레벨이고 100 USDT부터
진입됩니다. 그리고 요 노드 채굴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50 USDT 넣고 50 FUSDT죠. 요거 반반씩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포트 해드리는 거는 요게 지금 서포트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요 채굴하는 노드권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 노드권만 15억 원어치 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채굴이 많이 채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방에 오신 분들한테 선착순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모셔온 분들도 드리는데 언제까지 드릴지는 나도 몰라요. 많이 오시면 못 드릴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오시면. 네. 한정이 돼 있는. 빨리 온 사람이 임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00유부터 진입이 되고요. 수당은 추천 수당이 있는데 직접 추천 수당이 직추가 10%고요. 매출의 10%고요. 간접 추천 수당이 20레벨까지 7%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가 추천 수당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직급 팀 보너스가 있어요. 팀 보너스는 보험회사하고 비슷합니다. 1직급이 되면 추가로 3% 추가 수익이 있고 2직급이 되면 매출의 6% 추가 수입이 있고 3직급이 되면 매출의 추가로 9% 추가 수입이 있고요. ED가 되면 4직급이 되면 12%, MD가 되면 추가로 15%, GP가 되면 추가로 18% 해서 팀 보너스가 18%가 있습니다. 그리고 3직급이 이상이 되면 공유 보너스가 또 5%가 있어요. 세 번째 공유 보너스가 5% 있습니다. 공유 5%. 그 다음에 17, 18, 5% 하고 그 다음에 동직급이 되면 위로 20% 올라가기 때문에 6%, 44%인데 총 보너스가 17, 18, 5%, 4%, 44%인데 요게 있으면 언제든지 2배수로 인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이 수당을. 이 시장이 열려 있어요. OTC 시장이. 수당을 사고 팔고 합니다. 원래 1달러짜리지만은 이게 있으면 얼마든지 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살려는 사람이 많고 OTC 시장에서 지금 1.8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수당 44%가 1.8배 수익으로 뗄 수 있기 때문에 약 80% 가까이 육박합니다. 78%인데 수당이 78%에다가 재구매 소각 비용 또 프로모션 비용 등등 계산을 하면요 87%가 총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당을 다 받기 위해서는 5명이 추천이 돼야 되고요. 요거 한국 사람들은 1000유부터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0불 정도는 넣고 사업을 해야 뭐 팔자가 고치지는지 하지 15만 원 넣고 팔자가 고치지겠습니까? 어떤 분야는 그렇죠? 네. 1000불을 기본으로 하고 100불은 우간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요 5명을 직접 추천하면 할 때는 100불짜리 추천하면 되고 요게 이제 총산하 매출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1단계는 10%, 2단계는 1%, 3단계부터 각 0.3%, 20단계까지 0.3%예요. 1단계는 10%, 2단계는 1%, 3단계부터 20단계까지 각 0.3%가 나한테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추가로 들어오는 매출에 있어서 3%를 받는데 1직급이 5만 불 이상, 2직급이 15만 불 이상, 2직급부터는 2줄이 돼야 됩니다. 각 줄에서 직급자가 하나씩 나오면 나는 2직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의 합은 15만 불 이상이 되면 2직급이 되고 SVP는 50만 불 이상 3직급이 되고 ED는 200만 불 이상 MD는 600만 불 이상 GP는 1,500만 불 이상. 제가 지금 GP가 되려면 매출은 넘어섰어요. 1,750만 불 정도 되니까요. 매출은 넘어섰는데 한쪽에
MD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아직 2D가 돼서 여기가 분출이 작죠. 그래서 CP로 못 올라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50% 매출을 쏟아붓는 이유는 여기에 빨리 MD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죠. 네. 저는 단 한 번도 50%를 지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근데 지금이 기회죠. 예. 1억 이상 넣으시면 50%가 안 되고 50%예요. 50%. 제가 많이 얻기 때문에 한 3억씩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 3억 들어오면 3억을 다 서포트해 줄 수 없고 1억 5천 넣어드리면 4억 5천 정도 넣으시면 6억 출발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지나면 12억, 두 달 지나면 뭐 24억 이렇게 가겠죠. 근데 자기가 넣은 돈은 4억 5천이잖아요. 4억 5천이 두 달 뒤에 24억 만들어준다면 그렇지. 괜찮은 것이죠. 네, 그렇지.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누가 오냐면 법무법인에서도 오고요. 변호사들도 오고요. 지금 계속 미팅하고 지금 저녁에 지금 법무법인 대표님하고 고모님하고 지금 식사 예정돼 있어요. 저보고 지금 설명 좀 해드려 거기 돈이 좀 투자가 들어올 모양. 이런 사업입니다. 구멍가게 법무법인 고모님을 구멍가게 데리고 가보세요. 정신 차리라고. 이런 사업은 만나자고 식사하자고 지금 저한테 오잖아요. 누구한테 소개해도 얼굴 거슬릴 일이 없는 이런 걸 들고 사업을 하셔야죠. 그래서 당당하게 하셔야죠. 최고의 고급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중에서는 금융 비즈니스고요. 금융 비즈니스 중에서 블록체인 금융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경쟁 상대가 없어요. 독점사업 아니에요. 독점사업. 이런 걸 하셔야죠. 그래서 최첨단 사업이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로 큰 꿈을 이루시고 올림말까지 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시고 좋은 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윤여 총재님은 공인이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공인이시고 내일부터 또 2번이 가시고 내일 가시고 그전에 또 이렇게 부산에 가시고 그랬었는데 그럼 혹시 오후에 강의 예, 오후에 또 잡으십시오. 뭐 가기 전에 열심히 잡으시면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일본 가시는데 어제도